자, 그럼 이제 주관식 문제들도 쉬운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고 빤한 문제들이었을수록 쓰인 개념을 챙기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쉬운 문제들에서도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를 살피면 두 가지가 좋아요. 하나는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기본적인 계산 능력 정도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자, 그 개념의 다른 한편에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같이 떠올려 본 친구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좋은 시험지일수록 시험지의 다른 곳에서라도 물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시험지에 꼭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할 시험 6평, 9평 그리고 실제 수능입니다. 그 시험에서는 고배점 문제에서도 충분히 같은 기본 원리가 이용될 수 있음. 그러므로 쉬운 문제들일수록 그 개념들을 내가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개념으로는 방정식을 밑줄 그어주면 되겠고요. 지수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입니다. 지수 로그 방정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 여기에 있어서는 이거 하나의 학습 목표로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것의 기본 원리가 되고요. 특히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것이 1대1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것의 원리가 된다. 지금 지수함수 2의 x제곱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뭐 계산 통해서 구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만 밑이 2인 지수함수를 그려보았을 때 그 녀석이 1대1 대응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y로부터 x를 구해도 언제나 하나씩만 구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2의 2x제곱 이퀄 2의 9-x제곱 이렇게 되었을 때 함수값이 동일하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와 세모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만 이런 거구나. 좀 뭐 3차 함수라든지 삼각함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요. 같은 함수값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x의 값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2x 이퀄 9-x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수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1대1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 3을 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 방정식의 기본 원리 바로 1대1이다. 자, 이것을 지금 인지하면 어떤 문제에서 도움이 되나요? 앞에 14번 문제 등에서 음수 범위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감소만 하고 있을 때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부분이 있을 때 자, 이런 함수로 음수 범위가 그려지는 상황과 요런 함수로 수업 시간엔 이런 함수 저런 함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둘을 구분해서 처리하게 된다라는 것에 간접적인 힌트가 되는 것이고요. 자, 시험장에서는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방정식뿐만 아니라 부등식에 대해서도 이건 증가 감소가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하나의 학습 목표이므로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이다라는 부분,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의 기본 원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보겠습니다. 자, 정적분에 대해서 적분 구간을 잘 살펴주면 계산 문제에서도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은 적분 구간을 뒤집어 주면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적분 구간을 0, 2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구나. 자, 여기서 이용되는 중요 개념 역시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계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 개념들을 필두로 해서 이것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요. 그래서 구간이 동일할 시에는 식을 쪼개거나 합칠 수 있다는 점. 시그마의 성질, 바로 다음 문제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식을 쪼개는 부분으로는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식을 지금과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식을 쪼개거나 합치거나 할 수가 있다. 언제? 구간이 동일할 때. 반대로 식이 동일할 때는 구간을 쪼개고 합치고 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살필 수 있고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 개를 하나의 적분 구간으로 합쳐주게 되면 2x 부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3x제곱 쉽고요. 그 다음 3과 1을 더해서 4 여기까지 되었고 적분 한쪽 위끝 아래끝 중에 한쪽이 제로가 되면 그럼 계산 자체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미분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도 부정적분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미분에서 이거 되는 함수다 라는 것을 앞선 문제에서부터 중요하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부정적분의 뜻대로 검산해주는 습관 꼭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2를 집어넣은 것만 구해주면 되므로
8 더하기 8, 정답 16을 구할 수 있었고, 자, 정적분의 성질 및 부정적분의 뜻 등을 이용해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자, 적분 파트에 대해서는 이번 3월학평이 좀 쉬웠던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인지를 좀 하고요. 이게 계산만 해도 조금 낯설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배점이 후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적분 파트에서도 우리가 그 넓이라든지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변화량이라는 그 적분값의 의미를 정확하게 묻고 그것을 통해 변별하는 문제 또한 자주 출제되니까 정적분 파트의 개념도 잘 복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한 것은 뭐 몇몇 공식들 공부하는 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각각 이렇게 새로이 등장한 기호들, 자, 앞에 로그에서도 로그의 뜻과 성질을 강조했고요. 거듭제곱근 뜻과 성질입니다. 극한 14번 극한의 뜻이에요. 극한의 성질대로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학습 목표는 시그마에 대해서도 시그마의 뜻과 성질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성질을 이용하면 좋을 부분, 정적분의 성질과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에 똑같은 색깔로 10, 10 확인해 주시고요. 똑같은 색깔로 9, 9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 구간이 동일할 때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쪼개고 합치고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합차 실수배에 대하여 시그마에 대해 지금과 같이 숫자가 같을 때 이 시그마끼리를 더하고 빼고 쪼개고 합치고 할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에서 실수배에 대해서 정적분의 성질을 먼저 이용해주면 2배의 시그마 k 이퀄 1부터 9까지 ak이므로 요거 bk이고 요거 bk인데 지금 잘못 써놨습니다. 여기 bk였고요. 여기 bk였고요. 여기도 bk가 됩니다. 자, 오케이. ak 맞네? AK 맞아요. 자, 지금 문제에서 여기 AK였던 거고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먼저 구할 수 있는가 보았을 때 물론 얘를 구해도 되고 얘를 구해도 돼요. 이 값을 알파, 이 값을 베타, 이 값을 알파, 이 값을 2베타라고 한다면 그냥 연립 1차 방정식에 불과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래, 두 개의 식에서 지금 얘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두 식을 뺐다고 생각을 하자. 두 식을 변변 빼주게 되면 이거 없어집니다. 좌변에서 얘를 뺐기 때문에 3배의 k 이퀄 1부터 9까지 ak가 된 거예요. 이걸 기억이라고 하고 이걸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억 빼기 니은을 한 거고요. 자, 그것이 137 빼기 101이므로 36이 되었고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9까지의 ak의 값이 12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을 집어넣어서 널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해서 그 둘을 가지고 시그마의 뜻을 이용해 주게 되면 마지막 한 항의 값을 구하는 거 가능하겠습니다만, 자, 여기에서는 한 번에 이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이퀄 1, 10의 ak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9까지의 ak, 이것의 값이 137인데 2배의 시그마 k 이퀄 1부터 9까지의 ak, 이것의 값은 지금 구해보면 24가 된단 말이야. 자, 이 둘을 빼주면 되네요. 이 둘을 빼주게 되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의 ak 그리고 시그마 k 이퀄 1부터 9까지의 ak가 지금 빼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둘을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113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정답이에요. 왜? 시그마의 뜻을 가지고 설명하는 몇몇 주력 개념이 있습니다. SN과 AN 사이의 관계 같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인데,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지금 시그마 10까지의 AK를 구해보면 A1부터 수열은 나열입니다. A1부터 A2 해서 점점점점 A10까지를 더하라는 것이고요. 시그마 9까지의 AK는 A1부터 시작해서 A9까지의 총합이에요. 자, 그래서 둘을 지금처럼 나열해 보면 공통 부분이 이만큼 발견이 되고요. 그 둘을 빼줌으로써 마지막 하나의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와 너를 뺀 것으로 정답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도 부르고요. 등차 등비 수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상위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자,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수가 같을 때에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녀석들끼리 쪼개고 합치고 하면 된다. 자, 합차 실수배에 대해서 이러한 연산을 정적분의 성질과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숫자가 다르거나 뭔가 뭘 이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때는 뜻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등차, 등비, 수열의 합 등이 이것을 모두 나열해서 더해 놓는 것을 이렇게 차분하게 나열하였을 때 발견 요소를 만들어 주게 된다. 자, 여기까지 복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10의 값 113이라고 구해졌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고요. 자, 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뭔가 좀 표현 자체는 어려운 문제인 느낌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LM이 만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자, 이것은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였을 때 교점의 Y좌표가 0이다 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있는 것이므로 두 접선을 구했을 때 X절편이 일치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0,2라는 지점과 2,F2라는 지점 두 곳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개를 구해서 X절편이 일치한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냥 이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직선으로 표현해주고 나면 계산 문제에 불과한 녀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선이라는 녀석에 대해서는 기울기 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지는 요소다라는 거 객관식 문제에서도 확인했고요. 뒤에 21번 문제에서도 확인하게 되니까 여기선 수식 중심의 풀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선이 주어졌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기울기라는 정보가 시험지상에서 많이 이용된다. 단 이 문제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학습 목표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모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 y 이퀄 f 프라임 지금 0, 얼마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제로에 x 빼기 제로 플러스 f 제로 라는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 y 이퀄 f 프라임 2에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f2라는 또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 지나는 한 점 그리고 기울기라는 것을 구해낸 것이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잡을 수 있다. 자, 이 두 개의 직선의 이름이 각각 LM인 거고요. 걔네 둘의 X절편이 일치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F0의 값이 지금 0,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2예요. 그럼 F'0를 구하기 위해 F'X를 구해보면 3X제곱 빼기 5X 플러스 A가 나오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뭐예요? F'X라는 녀석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에 F'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직선 L의 방정식 너무나 쉽게 F'X 자리에 0 집어넣으면 F'X 이퀄 A이므로 AX 플러스 2다 하나 나왔어요. 자, 이쪽에서는 F'E 그리고 F2 둘 다 F'도 A를 포함하고 있고요. F2도 A를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F'E를 구해보면 A 플러스 2이므로 기울기는 A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고요. X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고 F2의 값을 또 구해줘야 되는데 F2의 값은 Fx 자체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Fx 자체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구해주게 되면 F2의 값은 2의 세제곱 빼기 2분의 5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잖아요. 자, 그래서 구해보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가 8이고요. 그리고 2a 플러스 2예요. 예쁘게 다 지워지네요. 그래서 F2의 값이 지금 2a인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물론 접선의 방정식이기도 합니다, 각각 찾을 수 있었고요. 이 둘의 X절편이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아니면 이 둘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교점의 y좌표가 0이다 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a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의 값을 구하기 위해 x 절편의 값을 조사를 해주면요.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니? 0 이퀄 ax 플러스 2이므로 여기 x 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마이너스 a분의 2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도 y가 0일 때 그 x값을 찾아주면 되고요. a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되고 넘어가지고 나누어주고 2를 빼주고 하면 여기에서 얻어지게 되는 x절편의 값은 a 플러스 2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a의 값을 찾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2a의 값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f2입니다. f2. 아까 구했던 것대로 2a예요. 그래서 2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거 절대값을 씌워주면 3분의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여기에다가 60을 곱하라 그랬어요. 60을 곱하면 20 곱하기 40, 80이 되겠네요. 80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번까지 아무래도 주관식에서도 3점짜리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공부하였던 개념의 어떤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능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지수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라든지 정적분의 성질에 의한 계산이라든지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식을 간단히 하고 SN과 AN 사이의 관계대로 시그마의 뜻대로 A10의 값을 구해낸다든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에 X절편의 값이 같아진다는 걸 계산해낸다든지 다소 기능적인 것들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20번 문제 이런 것이 되게 되면요. 이제 4점짜리 문제잖아.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 간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4점짜리 문제 안에서는 문제를 좀 더 천천히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요. 자, 여기서 주어진 개념적인 소재 꼭 읽어내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fx라는 녀석은 2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우리 직접 영역의 소재가 지금 g라는 녀석이 삼각함수입니다. 자, 물론 삼각함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코사인 3분의 파이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기가 얼마고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막 떠오르겠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삼각함수 단원에서 방정식에 대한 학습 목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등에서 뭔가 중요한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가 나왔을 땐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리, 설명해 나가는 과정을 꼭 살핀다라고 했었구나. 자,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이 녀석을 하나의 학습 목표로 공부하는 이유 1대1이기 때문입니다. 로그 함수를 그려봤어요. 그럼 y값이 같아지려면 x값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1대1이 아닌 함수예요. y값 하나에 대해서 x값이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고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우리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교과 개념상 이건 따로 학습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원 시험이 그러하듯이 여러분이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줘야 될 녀석이므로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식화되어 있는 결론 지점을 기능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점 문제에 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학습 목표에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함수의 그래프나 아니면 삼각함수의 정의대로 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게 문제의 목소리다. 자, 정확하게 개념을 읽어만 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주어져 있는 지금 부개념으로 주어지는 소재가 F에 G가 합성되어 있네. 그게 GX와 같아진다라는 이런 방정식이고 자, 합성함수도요. 삼각함수도요. 우리가 방정식에 대해서 뭔가를 따로 공부한 적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삼각함수에서는 함수의 그래프라는 여기에 대하여 대칭 주기성을 중심으로 하여 살필 소재 개념을 읽어냈다고 한다면 여기에 보이는 개념은 뭐예요? 바로 여기는 합성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공통 과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합성함수의 미분도 아니고 그래프도 아닐 거냐. 제일 먼저 여러분이 고1 수학에 대해서 떠올려야 하는 것은 정의이고요. 합성함수의 뜻 바로 무엇이냐? 두 번의 대응이에요. 자, 수원수 2 파트에서 합성함수 관계되어 있는 그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만났다. 그럼 바로 합성함수의 뜻대로 지금처럼 두 번의 연이은 대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G 안쪽에 속함수라고 있는 거고요. 이게 F라고 있는 거예요. 요걸 X라고 부르고 요걸 GX라고 부르고 요걸 F의 GX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걸 두 번의 대응으로 보고 따로따로 다루는 것이 특히 간접 영역의 개념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이것을 먼저 떠올려야 하고요. 이 그래프를 마술같이 빨리 그리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대로 전혀 거짓말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세 집합의 원소를 각각 따지는 것이고, 이 녀석을 t라고 한다면 그것은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뭐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냐? f t equal t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럼 이것의 방정식은 무엇이 되었나요? t의 2차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그래프로 푸는 것인가요? 2차 방정식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인수분해, 완전제곱식, 근해공식 구해버리면 그만이네요. 이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하면 우린 이 합성함수에서 여기에 원소를 찾은 거고요. 그러고 나면 g라는 녀석은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방정식을 처리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t제곱 플러스 2t 빼기 1이 t이므로 2t제곱 빼기 더하기 2t였는데 그게 t로 바뀌게 되고요. 2t제곱 더하기 t 빼기 1 이퀄 제로입니다. 2t, t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t의 값을 구해보면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t에 대하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자, 그것은 합성함수에서 이제 속함수에 해당하는 gx라는 삼각함수의 함수값이 너 또는 너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것이므로, 삼각함수의 치역 안에 딱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공부했던 개념 그대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모두 이와 같은 주기적인 변화를 느리고 줄이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지금 3분의 파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g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똑같이 생겼는데 주기만 6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12까지 구하라고 한 것을 지금처럼 살펴보게 되면 지금처럼 두 주기가 그려지는 코사인 함수이다. 우리가 늘상 그려보던 코사인 x의 그래프라 좌우로 느리고 줄인 것만 다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a 코사인 bx 꼴에 대해서도 평가원이 상위 평가 기준으로 해둔 만큼 여러분이 한 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반주기 그리고 반의 반주기 지점 등에 대하여 모두 대칭성이 성립하고 있음 등을 우리가 코사인 x와 동일하게, 그리고 여기서도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만들어진다든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몇 분의 몇 주기 지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이 시험지에서 모두 얻은 겁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대로 원 위에서 구해나가는 방법 앞서 객관식 문제에서 봤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칭 주기성을 중심으로 발견해낼 것을 주기가 조금 바뀐 상태라고 해도 그저 느리고 줄인 것이므로 그 안에서 발견하도록 하는 것 여기서 살피고 있고요. 사인 코사인 법칙에 의한 세 번째 학습 목표 앞서 13번 도형 문제에서 살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 찾아보면 사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3분의 1 주기 주점 뭐 이런 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지점은 두 개밖에 없고 치역 때문에 그러는데
삼각함수에선 대칭성. 모든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디폴트 가장 중요하게 올타임 넘버원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은 대칭 주기성이었습니다. 야, 너랑 너도 평균 6이야. 너랑 너도 평균 6이야. 너랑 너도 평균이 6이야. 등차 수열의 합공식 유도 과정 11번에서 써먹었던 거랑 똑같아. 이 6이 6개 있다고 생각하면 답이야. 자, 물론 여기를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라고 하고 뭐 얘네들 어렵지 않습니다. 3이랑 9기 때문에 그냥 구해도 되는데 이 둘을 더했을 때 6의 2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알파2와 알파3를 더했을 때도 6의 2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기 3과 9를 더했을 때도 6의 2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6의 6배로 구해주면 된다고요. 2분의 a 플러스 l 곱하기 n이라고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6이라고 하고 이게 6개라고 하면 되겠네요. 평균, 중점, 대칭 지점, 중앙 등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중요한 개념어들 먼저 찾아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 밑줄 긋도록 하고요. 그냥 두 곡선이 아니고요. 곡선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두 지수 로그 함수가 나왔어요. 자, 당연히 모든 강의에서 뭐 팔로워, 엔제게임, 기무적 다 똑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개를 물어봤을 때 단순한 계산을 두 번 물으려고 하는 경우보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러한 것이 비슷한 속성의 것이 두 개, 그것도 심지어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두 개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관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지수 로그 함수 사이의 관계, 역함수 관계로 우리가 공부했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수함수, 로그 함수 외에는 이거 뭐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하자마자 바로 그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역함수를 함께 다루었던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무리함수도 저기 2차 함수 공부한다면 한참 있다 공부하고요. 그만큼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와 로그의 관계처럼 둘이 사실 불가분의 관계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뒤집혀 있는 역함수뿐 아니라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에 대해서 지수함수끼리도 로그함수끼리도 빈출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의 관계는 두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밑을 제일 먼저 확인해 주면 돼요. 밑이 같을 때 그리고 밑이 다를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로그 함수의 본질 자체가 등비수열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결정하는 밑이라는 녀석이 지금 2보다 큰 실수로 A로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에는 합동인 도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지금 지수 로그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중요 개념대로 대칭 이동의 아이디어대로 또는 평행 이동의 아이디어대로 이 문제에선 두 가지가 모두 이용이 되고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는 평면 기하의 아이디어 중 우리가 삼각함수, 지수, 로그 함수 등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수투 넘어가서 적분 파트에 가서도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합동 이동의 아이디어들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개념적으로도 지수, 로그 함수나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챙겨두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보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이 다를 때에도 같은 것을 기준 삼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뭐가 더 빨리빨리 증가하고 뭐가 더 천천히 증가하는지 그 둘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요거 발견할 수 있었으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또 읽어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직선입니다. 자, 직선 여기에서 역시 조연급으로 등장을 하였고요. 직선이라는 녀석은 그 바로 옆에 기울기도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직선이 굳이 수원수투 우리 수능 교과목에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던 애가 나왔어. 왜 그럴까? 자, 이 녀석은 모두 기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직선이라는 녀석과 지수 로그 함수가 같이 주어졌을 때 혹은 삼각함수가 같이 주어졌을 때 이 둘을 무리하게 연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립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무리했을 시에는
지수끼리, 로그끼리 방정식 풀이하는 거 공부한 적 있어요. 다항함수끼리 있어요. 그걸 섞어 놓은 거, 지수 다항 방정식 배운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림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얘답게 그것의 본질대로, 얘는 얘답게 그것의 본질대로, 바로 비율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 지수 로그에서 발견해야 될 상황은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그것도 마이너스 1이라는 특수한 기울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는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상태로 지금과 같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상태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서 바로 안 찾아진다. 자, 물론 찾아진 경우가 많겠지만요. 자, 이런 중요한 개념, 지수, 로그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중요한 개념, 역함수, 대칭, 합동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만약 안 발견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읽힌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적용하고자 할 때, 자, 여기에서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정말 이걸 토대로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서둘러 버리게 되면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개념을 읽어냈잖아. 천천히 이걸 떠올리세요. 내가 공부했던 개념을 그대로, 그래서 개념 강의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필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지 필기 복습을 강조해왔던 겁니다. 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의 대칭성은 정확히 한번 안 찾아진다고 하더라도 개념 그대로는 y 이퀄 로그 ax, y 이퀄 a의 x제곱, 이 둘이 서로 역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x, y만 뒤집으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로그의 뜻 뒤집어서 표현하면 지수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합동인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너를 위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너도 같이 위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이 대칭축이었던 y 이퀄 x라는 녀석도 같이 위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였을 것이다. 너에 대하여 대칭이고 원래 있었던 원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0,2라고 해주면 점근선의 교점으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여기에서의 점근선의 교점이랑 같구나. 끝. 자, 그럼 이제 직선이랑 지수 로그 함수를 무리하게 연립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각각 그것의 본질대로 다룬다 라는 부분에만 집중해 주면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지금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냐?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밖에 없어요. 이거 몰라. 괜찮아.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직선에 대하여 수직이므로 앞에 13번 문제에서도 봤었던 거고요. 이 직선 자체가 얘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얘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러므로 교점 두 개도 너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의 y좌표가 지금 현재 2분의 19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a의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요거 내려가지고 풀어도 되네. a가 2보다 큰 상태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대칭축까지를 그대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서 그린 그림이다. 그렇다면 이 중점에 해당하는 녀석, A, B의 중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이라는 거, A, B의 중점입니다. 중심이면 중심이 이걸 지름으로 하고 있으면 원이 지금과 같이 만들어지는데 거리가 같다. 중점인 거잖아요. 그 중점의 y좌표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2분의 1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너도 2분의 15 여기서 그대로 풀이했다라고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었고요. 지금은 더욱 쉽게 y = x 위에 있는 원의 중심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만 이용해주면 끝나요. 이 원의 넓이가 지금 2분의 121 파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파이 r 제곱이 이걸 거 아니에요. 반지름이 얼마가 되니? r 제곱이 지금 현재 2분의 121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11이에요. 11의 제곱이에요. 양수로 반지름을 구해주면 루트 2분의 11, 즉 2분의 11 루트 2가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름은 11 루트 2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원이 주어진 것을 이 부개념에 해당하는 원에 대하여 물론 원의 방정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과의 교점 등으로 계산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원의 방정식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이 녀석은요, 두 점 사이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x, y 증분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것이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주어지는 거잖아. 앞에서부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게 1이 된다.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더더욱 발견되기 쉬운 것이고요.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의 기본 원리 자체가 기울기를 표현하는 도형과 같습니다. 기울기를 표현하는 도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기울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곱해서 루트 씌운 것으로 거리 공식의 기본 원리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x축으로 내려서 y = x에 대한 대칭으로 표현해 놓고 보니까 뭐 인문편 11번 문제랑 똑같네. 너랑 같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은 델타 x, 델타 y가 부호만 반대다라는 거야. 우리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현재 11 루트 2라는 거야. 11이라는 거예요. 물론 반지름이라는 것은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것이므로 내외분점 공식 유도가 정도 그대로 보이고요. 이 절반이 2분의 11 루트 2이므로 이 절반은 2분의 11, 2분의 11이다. 2분의 11, 2분의 11이다. 직선은 직선답게 따로 다룹니다. 지수로그는 지수로그답게 다루면 된다. 직선은 기울기를 중심으로, 너는 비율을 중심으로 살피면 되는데 지금 기울기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너랑 네가 같아져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길이를 알아요. 2분의 11 루트 2.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직각삼각형 안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x좌표 2분의 11만큼 빼주면 2가 되고요. y좌표 2분의 11만큼 더해주면 13이 되고요. 여기가 1이었는데 a배씩 두 번 되었을 때 13이 된다는 거지. 지수 로그 함수는 비율입니다. 그냥 대입해 주어도 얻어지는 것이 13 = a의 제곱이다. 지금 a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정답입니다. 자,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자주 보던 내용입니다. 두 개가 주어졌을 때는 관계에 집중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요 개념이므로 이 개념에 대한 것은 반복되어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선과 지수 로그 함수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특히 이와 같은 대칭성을 가진 상태에서 그 대칭성을 가진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대칭 지점을 찾아서 결정하면 된다.
마치 1, 0, 0,1이 있는 것처럼 알파, 베타가 있으면 베타, 알파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대로 끝까지 구해보았다라고 한다면 너도 13,2까지도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지금은 널 구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널 통해 구하나 널 통해 구하나 똑같은 것이 되었다. 지수 로그 함수, 직선이랑 따로 다루는 것이 유리하구나. 여기까지도 한 번 더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아예 고정되어서 주어졌고요.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간 자체가 2라는 간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개념이 좀 떠올라 주면 좋아요. 닫힌 구간에서 지금 연속인 함수입니다. fx 자체가 3차 함수라는 연속 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꺾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닫힌 구간의 연속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언제나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고요. 이 녀석들은 이 상황 안에서 극값 또는 끝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대 정리 등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이 실제 평가원 수능 시험에서도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그것도 최고난도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투 개념 안에서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좁혀가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추론 도구입니다. 4대 정리에 대한 복습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fx라는 소재가 되는 함수만 잘 찾아주고 나면 그때 이제 이 최대 최소값을 극값 끝값 중에서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것이냐. 자, 앞서 감소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공부를 했던 것이 그대로 출제된 부분이 있었고요. 닫힌 구간 내에서 증가만 하냐 감소만 하냐라고 한다면 지수 로그 함수 증가만 하냐 감소만 하냐 하면 부등식 내지는 최대 최소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잖아요. 끝값이 최대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서 극값이 있어. 극값이 존재해. 그랬을 시에는 극값이 최대 최소값이 되는 경우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주고 극대극소값에 집중하여 증감 극대극소에 집중한다.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불변의 진리입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므로 y 이퀄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8 y 프라임 구해주면 3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자, 함수의 그래프를 증감 극대극소를 기반으로 그린다.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3차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살핀다. 자, 불변의 진리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고 접근을 해주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1과 1이고 y 프라임이 지금과 같이 양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과 같이 먼저 그려볼 수 있고요. 우린 이걸 절대값 씌워서 꺾어 올려야 fx의 함수의 그래프가 되므로 그래. 마이너스 1을 직접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보면 10이 나와요. 1을 직접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보면 6이 나와요. 극대 극소값의 차가 4가 되는 이 적분값이 4가 되는 함수의 그래프 자주 그려보았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왼쪽에서 꺾여 올라가는 지점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이 교점을 찾기보다도 우리 지금 살펴야 되는 건 t에서 t 플러스 2까지의 최대값을 gt라고 하는데 그것의 판단 기준이 언제 달라지는지 그 안쪽에 극대값이 존재하는 경우, 극소값이 존재하는 경우 증가만 하는 경우, 감소만 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살펴주면 많이 어렵지 않겠구나.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구간이 잡힌다고 하면요. 최대값은 너와 너를 비교해 줘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구간이 잡힌다고 하면 최대값은 우측 끝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구간이 잡힌다고 한다면 최대값은 뭘로 생각해 주면 될까? 근데 이렇게 증가만으로 잡히는지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려면 반드시 극소값을 가지고 그래서 좌우 끄트머리의 값을 비교해야 되는지 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는 지점들을 살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 바로 y 콜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8 그대로다. 이 왼쪽에 있는 이만큼 지금 뒤집힌 부분의 그래프 y 이퀄 마이너스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다. 이 범위는 2보다 긴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잖아. 그러니까 양쪽이 거리가 2가 되는 지점 분명 이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겠지. 이것보다 t의 값이 우측으로 잡히게 되면 우측 끝값이 최대값이고요. 이것보다 t의 값이 작게 잡히면 좌측 끝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좌측 끝값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f에다가 t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일 텐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순간 바로 우측 끝값이 최대값이 되므로 f에다가 t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게 그러면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그려져야 하므로 여기서 미분 불가점이 생기게 되는 지점 이런 곳에 있겠구나. 자, 왼쪽에도 그러면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이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2보다 긴지 작은지를 살필 수 있었으면 되고요. y 이퀄 10이랑 만나는 점의 값을 여기서 구해주게 되면 이 f라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2,10과 관계되는 여기가 2대 1이 되는 지점에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이 있는 것을 살피게 되고요. 자, 왼쪽 뒤집혀 있는 이 함수 값이 10이 되도록 하는 녀석을 방정식 풀이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3,10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리가 딱 2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시 한번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1이고요. 2예요. 여기서 극대값을 가졌었고요. 마이너스 1,10이고요. 여기서 극소값을 가졌었고요. 1,6이고요. 그 다음 올라가서 자, 여기에서는 뒤집힌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마이너스 3 딱 가서 10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t가 마이너스 3보다도 더 작았을 시에는 한참 작았을 때는 감소 구간만 나오니까 당연히 제일 작은 지점에서 구간 왼쪽 끝값에서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찾게 되는 것 확인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구간의 왼쪽 끝값이 계속해서 우측 끝값보다 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여기가 딱 2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까지가 왼쪽 끝값이 최대값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3 왼쪽에서 먼저 따져보게 되면 G는 여기서는 FT로 구간 왼쪽 끝값으로 따져주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t가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요. 거리가 2 여기까지의 구간이 잡히게 돼. 극대값을 포함하게 된다고. 극대값을 포함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을 때까지가 극대값을 포함하는 닫힌 구간이 t 플러스 2로 만들어지게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구간 내에 극대값이 혼자 존재하고 왼쪽 끝값과 오른쪽 끝값이 모두 그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이 10이라는 값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G 이퀄 바로 F-1이라는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간의 왼쪽 끝값이고 감소만 하거나 혹은 왼쪽 끝값이 더 큰 상태이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F-1 바로 극대값이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이 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 조금 지나가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우측으로 넘어오게 되잖아? 그럼 이 극대값을 안 가지고 있게 돼. 근데 어느 지점에선가 이렇게 양쪽이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지.
양쪽이 같아지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역시 왼쪽 끝값이 구간 내에서 제일 큰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 여기에서 방금 전에 살폈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 지점, 이걸 알파라고 해봐야 되겠네. 이 알파라는 녀석보다 우측으로 잡히게 되면 이제는 우측 끝값이 더 커지지 않니? 그래서 이 알파라는 지점 왼쪽으로는 G라는 녀석이 무엇이 되냐면 FT가 그대로 그려지게 되고요. 요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이렇게. F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리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진 후에 알파보다 커지게 되면 우측 끝값을 따라가면서 구해야 되는데 T 플러스 2일 거 아니에요. 이 우측으로는 G라는 녀석을 FT 플러스 2로 그려야 하는구나. 그리고 계속 커졌을 때도 왼쪽에서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구간 우측 끝값이 더 큰 상태부터 시작해서 증가인 상태로만 넘어가게 되면 그땐 우측 끝값이 계속해서 이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을 만들어주게 되므로 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녀석이 그려지면 되더라. 자, 그래서 미분 불가점을 찾아보면 너랑 너밖에 없네. 이거 마이너스 3인 거 아니까? 알파만 찾으면 되는데 알파를 찾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냐? 이 구간에서는 함수식 자체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니까 거기에다가 t를 집어넣은 녀석과 t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것이 같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 구간에서의 함수식은 이거잖아. 그걸 통해서 구해주게 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8 이퀄 t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t 3배의 t 플러스 2 플러스 8 이 방정식을 풀이해주면 되고 8 없어진 상태로 t세제곱이 사라집니다. t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을 곱하고 t를 제곱하고 2는 한 번, 그럼 6t 제곱이 되고요. t를 한 번만 곱하고 2를 두 번 곱하고 3배를 해주면 12t가 되고요. 플러스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게 되면 t 세제곱씩 사라지면 그래요. 9t 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3t 사라지면 12t 플러스 지금 8 사라진 상태인데 여기에 다시 8과 6이 나왔잖아요. 그럼 8 마이너스 6은 2가 되네요. 이퀄 제로 지금과 같고요. 자, 6으로 양변 나누어서 구해주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6으로 나누었으므로 3분의 1 이퀄 제로인데 자, 근의 공식을 물론 이용해도 좋겠지만 그것의 기본 원리는 완전 제곱식입니다. 앞에서부터 많이 등장하였던 녀석이고요. 양변에 3분의 2를 곱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기 때문에 t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3분의 2 t 플러스 1 이퀄 단지 제곱근일 뿐입니다. 루트 속에 3분의 2라고 지금처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t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는데 이 알파라는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네요.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게 되는 녀석으로 찾아주게 되면 이 부분이 플러스 너 3분의 루트 6이므로 지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알파를 찾았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6이고요. 우리 둘을 곱한 것이 정답이므로 3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3분의 3을 곱했으니까 1이 되고 루트 6이 되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m의 값이 3이고 n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것까지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둘을 더해준 값 2가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닫힌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 값을 극값과 끝값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중심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지금처럼 G를 직접 구해보는 것이 현재 문제 안에서 가장 좋은 풀이 중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요소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더욱 쉽게 구할 수 있는 녀석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시험지에서 이 21번, 22번은 오히려 15번과 마찬가지로 번호에 비해 평이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지금처럼 올라가는 것이 y 콜 fx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ft로부터 ft 플러스 2까지를 모두 비교해서 그중 제일 큰 것을 함수값으로 할 거잖아요. 평행 이동의 아이디어예요. 자, 이걸 ft라고 그냥 해보자고. y 콜 ft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 사이에 있는 닫힌 구간 내에 있는 y 콜 ft 플러스 뭐시기 t와 t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무엇인가까지를 다 그려본다고 한다면 일단 이 녀석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만큼 옆으로 가서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남은 것을 그려줍니다. 이 녀석들을 시간이 되는 만큼 몇 개를 더 그려봐도 돼요. 더 그려봐도 돼. 더 그려봐도 돼. 그렇게 하였을 때 지금 여기에 그려진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 t 값에 대하여 모두 ft부터 시작해서 ft 플러스 2까지의 값들이 이 사이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중 제일 큰 값들을 따라가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사이에서는 이 극대값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사이에서는 내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미분 가능하게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쪽에선 얘네들 중에서 살펴주게 되면 이게 제일 큰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왼쪽에서는 얘네들 중에서 살펴보면 얘가 제일 큰 것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값, 그 다음 이 교점에 대한 것을 구해주면 된다. 자,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구해볼 수도 있는 것으로 자, 이 GT라는 녀석 4대 정리와 관계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여러 차례 강조하였던 내용 계속 전년도에도 이전년도에도 엔제에서도 계속 다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주어졌을 때 그래 봤던 내용이니까 빠른 풀이를 하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언제나 일관되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표현별로, 개념별로 뜯어보는 거다. 그리고 그 개념들 중 내가 잘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찾았다.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문제들을 개념 단위로 다시 한 번씩 뜯어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복습해야 될 지점을 찾았다. 1번 매우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개념적으로 완성되어 있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이게 무가치하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것 또한 대단한 것이다. 근데 문제 안에서 어떤 표현이 이전과 비슷한 것이 주어졌을 때는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 21번, 22번, 15번 쉽게 적응이 되는데 조금 다른 것이 주어졌을 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급하게 접근하지 않고 문제를 만났을 때 개념 단위로 차근차근히 접근해 나가는 것. 쓰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발상을 그리고 하나마다의 판단 기준을 순차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 그걸 훈련할 차례다. 자,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3월학편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 거고요. 그걸 제대로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남은 기간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수능 점수는 모두 결정이 되는 거다.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기를 정말 응원하고요. 그리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